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말 말 그대로 가장 뜨거운 감자죠. 그래서 이 회사를 두고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과연 AI 시대의 거인으로 우뚝 설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반짝하고 사라질 별일까? 자,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극과 극입니다. 한쪽에는 130억 달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주잔고가 쌓여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9.3%. 이건 역대 최저 수준의 이익률입니다. 바로 이 모순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한때 모두가 주목하던 이 AI의 총화가 어쩌다 이렇게 갑자기 위기를 맞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슈퍼마이크로는요, AI 붐의 가장 큰 수혜주 중 하나로 꼽혔었죠. 이 회사의 장기가 뭐냐면 빌딩 블록 솔루션이라는 건데, 이게 쉽게 말해 레고 블록처럼 원하는 대로 부품을 착착 조립해서 고객 맞춤형 서버를 진짜 빨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시장을 선도할 수밖에 없었고 다들 이 회사의 미래는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장밋빛 전망이 정말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한참 밑도는 실적을 발표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주가는 보시는 대로 속수무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아니,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이상하게도 이 회사를 둘러싼 긍정적인 신호들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30억 달러. 이게 그냥 돈이 아니고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바로 그 블랙웰 플랫폼에 대한 슈퍼마이크로의 수주잔고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회사 32년 역사상 가장 큰 단일 계약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엄청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회사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26 회계연도 매출 전망치를 무려 360억 달러로 아주 공격적으로 올려잡았어요. 이건 우리는 이만큼 성장할 자신이 있다고 시장에 대놓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자신감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압도적인 기술력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그걸 보여주는데요.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핵심이 될 직접 액체 냉각, DLC라는 기술 분야에서 슈퍼마이크로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거의 독점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 DLC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요, 데이터 센터에서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전력을 40%나 줄여주거든요.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인텔, AMD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은 더 끈끈해지고 있고, 늘어나는 주문을 맞추려고 생산 시설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이러니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장밋빛 성장 스토리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투자자들을 밤점 설치게 만드는 아주 불길한 경보 신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그래프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불과 한 분기 만에 총이익률이 17%에서 9.3%로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회사의 수익성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명백한 적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익률 쇼크에 이어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소식이 또 터져 나옵니다. 바로 세계적인 회계법인 언스텐영이 갑자기 감사인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아니 왜? 이건 보통 회사의 재무 상태가 투명하지 않을 때나 나오는 일이거든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가 차트에서도 아주 안 좋은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바로 데스크로스라는 건데요. 기술적인 용어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단기 주가 흐름이 장기 흐름을 깨고 아래로 뚝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보통 이게 나타나면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이제 상황이 좀 정리가 되시나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두 조각을 맞춰서 슈퍼마이크로라는 이 거대한 퍼즐의 핵심, 그 역설을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이 표 한 장이 지금 슈퍼마이크로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왼쪽 강세론을 한번 보세요. 기록적인 수주잔고, 공격적인 매출 목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이것만 보면 당장이라도 투자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오른쪽 약세론을 보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역대 최저 이익률에 회계 투명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감사인 사임, 그리고 주가 하락을 예고하는 데스크로스까지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죠? 이게 바로 슈퍼마이크로의 수수께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도대체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시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아주 짧게 보는 단기 투자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치고 빠지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 보는 중기 투자자들이에요. 이들은 일단 다음 분기 실적 발표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입니다. 이익률 문제가 해결되는지, 회계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움직이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주 길게 보는 장기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지금의 문제들은 다 성장통이라고 보고 결국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슈퍼마이크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믿음에 투자하는 겁니다. 결국 이 슈퍼마이크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전망이 밝은 산업이라도 그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늘 그림자가 있고 우리가 답을 모르는 질문들이 함께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결국 투자자들 앞에는 이 마지막 질문이 남게 됩니다. 지금 슈퍼마이크로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은 그저 잠시 지나가는 폭풍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더 깊은 문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